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는 아마 313페이지서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결 및 평가 및 종결 이 부분을 강의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사례 관리를 강의하면 강의로는 마치게 되고요. 남은 시간이 있다고 하면 제가 문제를 좀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줄기차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달려왔는데 PPT 어떤 부분은 PPT에 있는 내용이 더 이렇게 풍성한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주 교재로 삼은 이 교재에는요 특색이 있다고 하면 1급 사회복지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고, 또 교수님들이 집필한 저서부터 사회복지 전론책을 써놨는데 제 책에도 보면 이 지금 교재를 삼은 것처럼 그렇게 전부 다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1급 시험을 내는 출제위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험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 책만 가지고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1급 시험 문제에 과목 합격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또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또 제가 이제 4학년 학생들 대략 사회복지 세미나 할 때에 1급 시험 문제풀이반을 운영하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혹시 뵙게 되면 문제 푸는 방법, 다양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부분이 뭔가
일단 목차는 뭐 간단해요.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인테이크 개입을 해서 종결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의 그 교재에서 평가의 그 목적이 뭐냐,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먼저 PPT 만들었는데, 사회복지 실천의 마지막 단계죠. 그리고 실천 과정이 클라이언트 체계에 어떻게 도움이 되었고, 또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 목표 설정해놓은 걸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못했는지, 이런 일들을 이제 검토하는 것이 이 평가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그 윤리와 가치를 지키고 클라이언트와 계약한 내용대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또 기관의 정책 및 지침에 적합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그 조직, 기관과 시설은요, 한정된 자원과 서비스를 전문직의 가치에 적합한 방식의 배분과 서비스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통한 최대화를 이루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순서로 받으시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교재는 이제 317페이지에 평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효과성, 효율성까지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실전 평가는 사회복지 실전 활동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효율적이었는지를 판단하고 실천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고 그런 일들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효과성이란 말은 프로그램의 목표가 실제로 달성한 정도를 이제 의미하는 거고, 효과성 평가는 설정한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을 측정하여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고, 효율성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자원을 투입을 했죠. 그래서 최대의 어떤 결과물을 냈는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요. 이제 경장 용어를 빌면 투입 대 산출, 그러니까 비용 대 노력의 비율로 표현하죠. 이를 통해서 자원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는 사회복지 실전의 평가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실전 평가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기관의 책무성을 수행하는 것이고, 또 사회복지 책무성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부연 설명을 해놨거든요.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에게 계약 내용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 사회복지 전문직의 윤리와 가치를 서비스 전달 과정 잘 지켜낼 책임도 있고, 기관의 프로그램 정책과 지침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도 있고, 다수 대중에게 자원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입증할 책임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재 318페이지는 사회복지 실전 평가의 중요성, 왜 이렇게 중요한지, 기능이 뭔지, 평가의 유형에는 이제 과정 평가와 결과 평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요. 320페이지에 가면 평가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법인데, 이게 총괄 평가와 형성 평가가 있다. 그런데 의외로 이 평가 부분에서 1급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 하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다시 PPT로 돌아와 보면요, 사례 평가, 프로그램 평가가 있는데, 사례 평가에서는 이제 결과 평가, 가정 평가, 클라이언트 만족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결과 평가는 뭐냐? 서비스 계획 수립 시에 설정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못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평가하는 것을 결과 평가라고 그러고요.
과정 평가라는 것은 인테이크 과정을 통해서 평가 종결하기까지 서비스 제공의 여러 단계에서 진행한 활동들이 그 단계별로 정하는 목표가 있거든요. 그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그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고요. 클라이언트 만족도라는 것은 이제 인테이크 과정에서 사정을 하고 또 서로 합의된 어떤 이제 목표를 세우고 그 과정을 진행했는데 종결하기 전에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프로그램 평가는요, 주로 기관의 기능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교수님도 여러분의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잘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또 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수업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전자출석도 체크하지만 여러분이 수업 시간마다 제가 멘트를 주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것은 좀 이렇게 좀 조사를 해서 메일을 보내달라. 그래서 메일을 보내지 않는 친구들은 사실은 엄밀히 교수가 판단하기는 전자출석을 했지만 이 수업을 듣지 않았구나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교수님들에서 다 성향은 다르지만 저같이 PPT를 작성을 해서 강의를 하고 교재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강의를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줌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이제 전부 다 다수들이 한 사이버 공간에 모여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그 내용을 또 시험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는 방법도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저같이 PPT 영상 촬영을 해서 여러분 수업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평가할 수도 있고 줌이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실시간 같은 사이버 공간 안에서 서로에게 위치는 다르지만 모여서 이제 수업을 하는 그런 경우 프로그램도 평가할 수 있겠죠.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기관이 지속적으로 기관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평가할 의무도 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까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사론에서도 이제 여러분 이제 소개가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조사론을 안 배운 분은 이제 이 평가 기법에서 단일 사례 설계를 좀 생소한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듣는 분들은 생소하지만 조사론을 공부한 친구들은 한번 벌써 이제 감이 잡혔을 거예요. 자, 단일 사례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문제 해결이나 변화의 결과를 평가하는데 적합한 조사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목적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면 평가의 목적은 실제로 결과 달성 정도를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단일 사례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목표를 구체화하죠. 그리고 적합한 측정 도구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직접 관찰할 것인지 또 자기 보고식 척도를 가져갈 것인지 개발한 척도라 그러거든요. 표준화된 척도를 할 것인지 이런 선택을 한 다음에 기준선을 기록하죠. 그리고 개입을 선택하고 개입과 실행의 모니터링을 하고 변화를 사정하고 이제 효과성 평가하고 이런 건데 이제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주 교재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많이 다루는 분야니까 이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또 모르시면은 사회복지가 공부한 친구들이 단일 사례 설계가 뭐야 하고 물으면 이제 나 그런 거 안 배웠는데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목표 달성 척도라 그랬는데 목표 달성 척도는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함께 설정하였던 개별화된 목표
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용어들이 굉장히 처음 듣는 분은 어려울 거예요. 이제 뭐 척도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명목적도, 서열적도, 비율적도, 등간적도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조사론을 가르칠 때는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사회복지를 공부하면 제일 어려운 과목이 조사론이에요. 교수님도 공부할 때 참 어렵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과정은 이제 대학원에서 또 박사과정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통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SPSS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전산실에서 배우고 또 에이모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배우면서 익숙해져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통계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한 2, 3년 정도 따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참 어려운 과목을 쉽게 가르칠 수 방법이 없는가 해서 제가 나름대로 사회복지조사라는 책을 저술하기도 했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제 척도라는 말 용어 자체가 여러분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척도집이라는 책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사론 시간이 아니어서 쉽게 자꾸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여기서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표 달성 척도가 있다 하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종결 부분으로 가겠어요. 종결 부분은 이제 여러분 책에는 이제 앞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313장에 나와 있는데 일단 여러분 책에서는 종결이란 뜻이 뭔지 그 종결의 개념과 목표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거든요. 일단 PPT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계획된 개입 기간이 끝나거나 개입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사회복지사가 승진 또는 이직 등의 상호 간의 관계는 종료가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보면 사회복지 한 사람이 클라이언트와 이렇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인테이크 과정을 거쳐서 자료를 수집하고 사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평가를 거치고 종결하게 되는데 이때 종결한다는 말은 이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헤어지는 관계죠. 그런 문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종결 단계에서 잘 도와주는 분이 이제 끝나니까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고 긴장하기도 하고 상실감을 갖는 이런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이때 토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성공적인 종결을 위해서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개입 과정에 성취했던 긍정적인 변화 결과를 인식하고 자기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 또 이제 어려운 말 나왔거든요. 자기 효능감. 그 다음에 또 어려운 말 하나가 있는데 웨퍼스라는 말이에요. 웨퍼스는요 종결의 유형을 계획되지 않은 종결과 계획된 종결로 구분을 한다. 그래서 계획된 종결은 목표 달성에 성공한 종결과 목표 달성에 실패한 종결로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람에 관한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관심이 대상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하고 다양한 케이스를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고 복지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100%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목표를 설정해 놓았지만 목표까지 가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실패한 케이스도 있다. 그래서 실패한 것은 이제 또 다시 한번 환류를 하게 되고 또 그럴 때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또 전문가 본인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런 분들하고 또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종결의 유형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결 유형은 이제 315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교재에서는 계획된 종결이 있고 계획되지 않은 종결이 있다. 그럼 계획된 종결은 서비스 제공 완료를 뜻하는 것이고, 혹은 시간 제한으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종결하는 경우가 있다. 또 목표 달성이 됐으니까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완성됐으니까 종결되는 거죠. 근데 계획되지 않은 종결은 뭐 여러 상황이 있겠지만, 클라이언트에 의한 계획되지 않은 종결이 될 수가 있어요.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을 해서 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그래서 종결되는 경우가 있고요. 드문 일이지만 사회복지사에 의해서 계획되지 않은 종결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좋은 말로 하면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이 좀 결여되어 있어서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그런 수준에 못 가게 되는 거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건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력을 쌓아야 되겠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생각하면, 내가 어떤 가벼운 병이지만 동네 병원에 간 거예요. 근데 의사의 그 의술이라든지 대하는 태도라든지 병원 분위기 이런 것들이 좌우하겠죠. 그리고 처방전에 의해서 또 결정이 되고요. 그런데 모든 것은 클라이언트가 그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를 만난 만족도, 또는 병의 그 진단 여부, 처방 이런 것을 이제 봤을 때 본인이 만족하게 되면 이제 종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다른 병원으로 가는 이런 일도 생기잖아요. 그렇게 이제 의료 분야를 조금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책에서는요, 계획된 종결, 또 계획되지 않은 종결,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책에도 소개되어 있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계획되는 종결, 이제 PPT에 보면 개입 중단에 따른 종결은 클라이언트에 의한 것과 사회복지사로 인한 것이 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요. 또 시간 제한에 의해서 계획된 거예요. 이제 사회복지사들은 기관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거든요. 완전 붙들고서는 몇 시간씩 진땀을 빼게 하는 그런 면들,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시간 제한에 걸려서 종결이 되겠죠. 목표 달성이 좀 미진하더라도 제한된 시간에 동안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목표 달성에 성공한 종결인데, 개입의 목표가 정해진 기간 내에 달성되었기 때문에 종결하는 경우고, 목표 달성에 실패한 종결은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가 원조 관계가 서로에게 만족하지 못해서 종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종결 단계에서 이제 과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일단 종결 시기를 결정할 때 언제 해야 되는가, 뭐 그건 이제 여러분 계약서에도 나와 있지만, 실천 과정에서 계획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또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도움을 받았다고 클라이언트가 느꼈을 때, 근데 이제 안타까운 더 이상 진전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종결 시기를 결정하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종결에 대한 반응과 해결책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책에서도 종결 단계에서 사회복지사 과제, 그래서 종결 시기 결정하기, 정서적 반응 다루기, 개입을 통해 획득한 효과의 유지와 강화하기, 필요한 경우 클라이언트를 다른 자원으로 의뢰하기,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참고로 하시기 바라요. 종결 시기의 일부 클라이언트는 이제 긍정적 감정을 나타낼 경우와, 어떤 클라이언트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클라이언트는 실천 과정을 통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된 것에 만족스러워 하셔야 된다. 또 부정적인 이제 정서적 반응은요, 이별에 대한 상실감, 분노, 슬픔 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이 잘 다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는 종결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인 감정을 좀 표현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여기에 함께 좀 토론을 해야 되죠. 왜 당신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노출하게 됐는지, 또 조금 심도 있게 말하면 그분의 그 내면 속에 아픔이 뭔지, 그 내면 아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전문적 용어인데 다루어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을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내면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제 심리 상담학과 친구들은 이제 한 3학년 정도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사례를 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 쪽에 있는 학생들, 또 타전공 학생들은 아주 생소한 용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내면 아이가 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좀 실력을 쌓아야 될 것 같고, 만약 기회가 된다고 하면 심리상담학과 쪽에서 이런 과목이 개설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좀 가서 수강하고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죠. 제가 이제 복지를 공부하면서 학부 쪽에 내려가서 많은 공부를 했던 것처럼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찾아서 교수님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교재를 이제 또 소개받기도 하고, 그러면 산 쪽을 계속 이제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6년 동안에 전문 서적을 한 50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다시 놓고 또 강의를 하면서 또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분야에서 나름대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제 클라이언트에게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3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사회복지사에 계속 이제 만나 달라고 이렇게 매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과거의 문제가 재발했다고 그러면서 집착하는 경우도 있고요. 종결 단계 시점에 이르는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이것도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사회복지를 대체할 새로운 대상을 찾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보다 더 유능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고 이 고통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찾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종결 방법을 다루는 이제 방법 쪽에서 보면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감정을 수용하고 또 두려움이라든지 불안 등이 감정의 원인되는 과거 경험을 검토하도록 도와줄 수도 있고, 또 클라이언트가 함께 했던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이렇게 좀 업시켜줘서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줄 수가 있고요. 또 새로운 문제를 왜 제기했는지를 검토를 하고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또 한류할 것인지 다른 점에 의뢰할 것인지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일정 기간 동안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한 시간에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제 전문가의 눈이니까 그 사람의 환경이라든지 그 사람의 내면을 이렇게 이제 관찰하다 보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장점을 알게 되죠. 그래서 강점을 자꾸 어떻게 해서 강화시켜 주어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제가 이제 그 중고 그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시간인데 수업 시간인데 저를 보고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읽었더니 너 발음이 좋다. 영어 책을 잘 읽네.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분야를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담자에게 상담자라는 것은 칭찬에 인색하면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관찰을 하면서 이분의 강점이 뭔지, 장점을 잘하게 발견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지식적으로 쌓아가지고 그걸 다루는 기술이 있으면 현장에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역할을 여러분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종결 단계에서 이제 과제가 있다 그랬는데, 변화의 안정화 방법이라 그런데 대입의 전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잘했던 점들을 되새겨주고 계속 성장할 것을 후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결 후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클라이언트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이제 그 후속 프로그램을 사후 관리라 그래요. 다음에 이제 의뢰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속해 있는 그 기관이나 또 자기가 다뤘던 케이스에서 엄밀히 말하면 성공하지 못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또 본인이 또 기관의 정책이나 실력에 이게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른 기관의 외부 자원들과 연결시켜 주는 것을 이제 의뢰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동네 조그마한 병원에서 어떤 병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그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병이 발견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소견서를 써서 조금 큰 병원으로 가죠. 대학병원으로 가잖아요. 그랬을 때 소견서가 뭐예요? 이게 의뢰서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의뢰를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을 좀 맞춰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배운 내용들을 한마디로 하면 뭐래요? 그렇죠. 어떤 시작 단계에서 종결까지 가는 게 로드맵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첫 번에 제가 시작할 때에 256회 여러분 교재에 가면 접수 및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사정을 한 다음에 3단계 계획을 세우고 4단계 개입을 해서 5단계 평가 및 종결을 한다. 이렇게 이 로드맵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자료 접수 및 자료 수집부터 종결에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과정을 여러분이 모르면 사실은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기를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부분적으로 배우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2절 8장에서부터 지금 배운 순서까지 지금 뭐겠어요? 전부 다 정리를 해서 하나의 연결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가면 그렇게 해서 실제 사례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 책 여러분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시고요. 반복해서 책을 보셔야 돼요. 반복해서. 이것이 그냥 한 학기 공부해 끝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 반복해서 다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334페이지 가면 이걸 총망라해서 한번 이제 다뤄본 사례 관리를 다룬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두 번째 과제를 하면서 사회복지 실천 사례를 한번 다른 분이 한 것이지만 자료를 찾아서 한번 점검을 하다 보면 장애인 복지 분야는 이런 케이스에 이렇게 인택이 접수를 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자정을 하고 이렇게 종결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짜임새 있게 과제물 작성법에다 순서 회로도를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 공부하시다 보면 실제 여러분이 사례를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번 주차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사례 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사례 관리는 강의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객관식 시험을 보지 않게 되잖아요. 이 객관식 시험을 이제 해마다 치러보면 많이 틀려요.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단톡방 공지창에도 올려놓고 또 답변도 하고 여러 방법을 소개했어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아주 중요하다 하는 부분을 한 페이지씩 해서 한 7페이지 정도를 요약해서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1차 과제물로 여러분이 업로드 하시고, 그리고 중간고사니까 1장서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을 하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요약을 해서 시험지에다가 여기 워드를 쳐서 시험지 파일은 제가 올려놨으니까 거기 쳐서 다시 이메일을 주면 두 번째가 해결된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과제물 전화 작성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사례 자료를 좀 찾아서 분석을 하셔가지고 과제물 작성법의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자기 생각을 딱 집어넣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분석을 해서 올리시면 두 번째 과제가 해결된 거고, 그 내용을 다시 참 요약을 해서 시험지 파일에다가 워드 쳤으니까 요약을 해서 편집을 해서 올리면 기말고사가 끝난다. 그래서 적어도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기말고사죠. 15주차가 되기 전까지 4가지 파일이 제 메일로 들어와야지만 여러분들은 수업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